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대변인 문성호라고 합니다. 문성호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지금 문성호 대변인은 현 대변인입니까? 전 대변인입니까? 지금 현 대변인입니다. 네. 네. 며칠 전엔 전 대변인이었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었을 때 네. 주호영 비대위원장님께서 나곡대 출신 대변인단은 유임을 하는 것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쭉 계속 가고 현역이었던 것으로. 자, 나는 국대다 출신 대변인입니다. 왜 국민의힘을 택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젊은 층이 생각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계가 아무래도 거의 준양당 체제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의 이런 저희 어떤 바램, 이런 원하는 아젠다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해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되었고요.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또 당 내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청년을 잘 배려해 줍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은 여기는 그래도 좀 저희가 고쳤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의총도 있었는데 요즘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내용을? 지금 이게 아무래도 조금 해석이 각자 분분합니다. 이런 법리적인 해석은 사실 제가 봤을 땐 크게 분분할 것이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 생각하시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해석하죠. 예.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 비대위원장만 중지가 된 상태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나머지 뭐 비대위원들은 아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것이 이제 이준석 대표의 어떤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서 나온 결정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제 해임 당하거나 탄핵을 당한 것이 아니라 비대위가 출범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표직을 상실한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위 자체가 중지되어야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해석을 가지고 계속 싸울 겁니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판결문을 보고 뭐 이견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억지로라도 오독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법부 판결을 피해가려고 꼼수로 뭐 지금 당원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되려 더 비상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아마 국민의힘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 정말로 이준석을 내몰려고 하는 건지 혹은 아니면 권력에게 잘 줄 서려고 하는 건지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잘 설명이 안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이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몇 달째 하고 있거든요. 결론이 나면 이제 전해주고 싶은데 꼭 이렇게 계속해서 그 메인 뉴스에 이게 자리를 찾지 하는데 빨리 국민의힘 내용 문제는 빨리 결론을 내고 민생으로 국민한테 다가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도 없고 민생도 없습니다. 네, 빨리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심이 떨어졌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도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관심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죠, 지금. 그럼 비난.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거꾸로 이러한 내용이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이제 지불해야 할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것도 없는 민주당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앞으로 좀 미래가 밝지 않나. 아니, 근데 이렇지 않습니까? 뭘 개혁하려고 하다가 내부 분란이 났으면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뭘 개혁하려고 하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까?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보내는 게 개혁이 아니죠. 그건 이제 좀 그러니까요. 개혁의 드라이브가 지금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희 당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을 보면서 이제 뭐 더 나올 뉴스도 없고 지긋지긋하다고 보는 건 이런 건데 뭔가를 바꾸고자 했던 게 아니라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하다가 지금 자중질환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수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에서 누가 이긴들 국민 입장에서 누구도 이익 볼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죠. 뭐 꼭 청년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답답한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떠한 고통도 없이 개혁을 이뤄낼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뭘 개혁하냐고 제가 궁금한데 누가 이기면 뭐가 개혁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게 되기 때문에 대변인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요즘 청년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청년들의 관심사, 정치에 대한 관심사는 뭘까요?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친구들이? 아무래도 청년들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것은 공정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죠. 근데 이제 이 공정이라는 걸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지만 2030으로 조금 한정을 해서 이야기하자면 젠더 이슈가 가장 크게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아직도? 그게 가장 뭐 젊은 층에게는 핵심적인 이슈죠. 저는 뭐
최근에는 확실히 대선 지선 이후여서 그런지 정치 자체에 대한 관심이 좀 적어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나 아니면 박지원 위원장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는 좀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고, 되려 이제 약간 물가 오르고 이런 거, 집값이 떨어지는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되려 관심사인 것처럼 저는 좀 느꼈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네. 이 언론에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검색해서 포털사이트에 들어가 보지 않습니까? 주요 뉴스에 각 언론사마다 5개 정도 이렇게 올려놨는데 2-3개가 다 그런 집값, 돈. 저 젊은 사람은 어떻게 돈 벌었다. 누구는 어떻게 돈 벌었다.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경마식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연예인 어디 건물 샀다. 얼마 벌었다.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데 이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장예찬 네. 국민의힘 쪽에 좀 청년재단 이사장이고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청년 정치인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장예찬 이사장은 왜 이렇게 다투는 겁니까?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청년 정치인이라고 꼬리표를 붙일 수 없는 사람이죠.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장예찬 이사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묶여서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둘이서 설전을 벌이는데 둘 간의 설전은 설전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개인적인 친분으로 이제 설전을 장예찬 이사장이 거시는 거지. 그걸 뭐 이 대표가 받아주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꽤 엄청 많이 받아주던데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네. 너가 잘 된다면 뭐 그 길로 가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그게 설전이 뭐 아니지 장희찬 않습니까? 이사장은 형님 뭐 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십시오 뭐 이런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같은 청년 세대라도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꼭 청년 세대 사이의 어떤 분화가 그걸로 특별히 뉴스거리가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장희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사실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주장을 비호하는 측에 서버렸어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